구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기본 과정 거의 이제 말미나 마치고 요 해석의 이 어떤 방식, 이 해석의 방법이 그대로 점화에도 쓰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쓰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쓰이는데, 아까 이제 여러분 그 도사폰 이렇게 이제 깔으시고 나서 평생을 해도 4개 반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을 점단을 해도 연월일시반이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연월일시반이. 그러면 이 연월일시반이 결국은 뭔가 이 사람이 궁금하고 또 내가 알고자 했던 이런 그 에너지의 교집합이 가장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이런 형태들이 딱 지금 현재 시점에 딱 매칭이 되는 거죠. 이게 상에 딱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해나가는 방식인 건데,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연반이 있고 월반이 있고 일반이 있고 시반이 있겠죠, 그렇죠? 시반이 있겠죠. 사주에 이제 연월일시 있듯이 지금 연반은 뭐 정의반에 들어가 있는 거, 중궁에 5 들어 있고 이달도 아직 기본적으로 무신월이니까 8일이 저희가 들어가죠, 백로가 들어가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때 지나면 이제 월반이 바뀌는데 아직까지는 겹치는 반이죠, 그렇죠? 연월이 겹치고 일은 오늘이 육신유니까, 그렇죠? 육신유니까 중궁에 이제 6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이 나올 거고, 지금 이제 시간이니까 음둔 기간에 이를테면 지금 정도 시간이면 유시 정도 되겠죠, 그렇죠? 유시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시반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점단을 누르면 연월 시반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오름차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연월일시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평생운이라든지 육친이라든지 연월반, 연월반, 연일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운에 대한 또 이런 기본적인 명에 대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 점, 현 시점, 현재 시점, 이거를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죠. 이렇게 보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연애의 입장, 왜냐하면 본명성에서 시작하니까. 이건 사주같이 일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지, 본명성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운명을 감정을 하고 뭔가 사안에 대해서 기륭을 파악을 할 때는 요 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4개 반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크게 보면 연월하고 이 일시가 있으면 연월 일시를 놓고 보면 연은 주가 되는 거고 월은 부가 되는 거예요. 주종. 주종. 그러니까 이 한 해에서 이게 이제 흔히 이거는 지구로 따지면 지구의 공전주기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러고, 날과 시는 자전주기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러죠, 그렇죠? 자전주기.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주체가 되고 이게 어떤 작용이 되는 이런 형태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거를 주는 주끼리 묶고 이렇게 묶고, 부는
죽길이 묵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반을, 4개 반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그러니까 이게 점학이 6효의 점학이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유김의 점학이 다르고, 이 구성의 점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성의 점학은 현재 시점에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흐름을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학 중에서 조금 레인지가 좀 넓다 그럴까? 가장 좁은 게 뭐냐면 6효예요. 6효. 그 중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유김. 조금 레인지가 조금 넓은 게 이렇게 구성.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학문의 어떤 특징이고 효용성입니다. 이건 각자 활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주특기로 삼는 거고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일시반 중심으로 보죠. 이건 점학할 때 다 할 거예요.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응용을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그냥 일시반으로 해서 이 시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가장 최소단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현재 천지간에 있는 상을, 캐치를, 에너지를 내가 딱 잡아채는 것 중에 가장 미세하고 가장 현재의 에너지가 응축이 돼 있고 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시간에 지금 맺혀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이 시간은 일의 바운다리 내, 일의 범위 내에 하루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그렇죠? 하루는 또 월의 범위 내에, 또 월은 어떻게 보면 연의 범위 내. 그러니까 연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인 거는 맞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일시반 중심으로 봐요. 이렇게 시간에서부터 이렇게 일로 이 오름차순인 거죠. 오름차순인 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만의 광몽양 선생이 얘기한 팔자현묘 시공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거기는 아까 오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주가 나왔으면 연, 월, 일, 식간이 나온 거거든요. 시의 분을 또 120분이니까 현실적인 차원에서 12개로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거를 점학으로 씁니다. 점학으로 써서 거기에는 연, 월, 일, 시, 분주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게 팔자가 될 수도 있어요. 팔자가 사주팔자가 아니라 오주십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은 먼 어떤 과거 에서부터 월, 일의 상황 현재, 그리고 시의 상황은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이렇게 분의 상황은 확정적인 상황의 어떤 그 미래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연월 일시 분이 있으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연월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지.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요 시의 개념을 가장 가깝게 봐서 일시반으로 다 봅니다. 일시반으로 다 보는데 여기서 주는 주끼리 묶어서 주는 주끼리 묶고 종은 종끼리 묶어서 아까 종의 종끼리 묶인 게 뭐냐면 월반하고 뭐였어요? 시반하고 묶이고 그렇죠? 시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또 주는 주끼리 묶으면 연하고 뭐가 묶입니까? 일하고 그래서 주는 주끼리 이렇게 묶이는 거죠. 요게 다 두 개 반 양반이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면 본명성으로 따지면 2개씩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2개씩이. 그러면 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에서부터. 그러면 본명성이 부사어나 보어를 끼고 같이 짝을 하고 있는 숫자를 끼고 어떤 궁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오한파가 있고 삼합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대로 배웠던 대로 시에서 월을 보면 시에서 시를 시반에 있는 거를 주어로 놓고 이렇게 그 월반에 짝하고 있는 숫자를 보어로 놓고 궁을 서술어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과거에서 현재까지 전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기 운세. 전반기 운세. 그 다음에 이렇게 1에서 연으로 오름차순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1에서 연으로 똑같이 1에서 연으로 그 본명성이 들어가 있는 궁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숫자를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월시반 월시반을 먼저 해석을 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전반기. 그 다음에 연일반을 요 일반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일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그 성을 함께하고 있는 성하고 합해가지고 궁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아니, 다 있어요. 지금 드린 거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야. 적으시지 않으셔도 돼. 그러면 이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온 거의 후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주끼리, 종은 종끼리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시작을 하면, 그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람이 운세가 처해져 있는 거를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연에서 여기서 1에서 연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내림차순으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면 연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연반에 있는 숫자가 본명성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가 되고 같이 끼어 있는 그 궁에 끼어 있는 숫자가 보어가 되고 그 궁이 서술어가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게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전반기.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 월에서 시에 아까 시에서 월 봤잖아요. 월에서 시에 그 본명성이 아니면 그 구성이 끼고 있는 보호를 함께 해석을 하고 궁을 서술어로 붙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현재에서 미래의 후반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제가 나중에 정확할 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서해 그 공무원 피격 사건 난 거 있었어요.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그대로 지금도 뭐 이렇게 그때 보면 논란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자의였냐, 타의였냐, 자발적인 거냐, 우발적인 사고였냐, 이게 밝혀질 거냐, 안 밝혀질 거냐, 제가 거기 다 풀어놨어. 그게 의도가 그 사람이 나이가 나고 그때 벌어진 사건을 이렇게 이건 이제 초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면법, 중면법, 오면법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건의 전후의 상황하고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쭉 한번 이렇게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이런 관법인 거거든요. 그러면 좀 복잡스럽긴 한데 이렇게 하면 전후 관계가 설명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때 이제 제가 안 밝혀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때 그 상황에 보고 나서 지금도 아직 몇 년 됐는데도 결과가 그렇죠?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슈되는 상황, 옛날 뭐 을왕리에서 뭐 이렇게 그 음주 사고, 뺑소니 사고 난 이런 거 이슈가 될 만한 거. 그러니까 구성이 그런 게 뭔가 큰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가 난 거는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 어떤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그거를 10천간 12지로 따지지만 이건 숫자로 보는 거니까 그런 모이거나 충돌나거나 맺히거나 이럴 때
어딘가의 풍선 효과처럼 그런 사건, 사안들이 그게 자연에서도 자연재해, 태풍, 지진, 해일 뭐 이런 걸로 일어나는 거고 큰 사건들, 그렇죠? 무슨 폭동 이런 걸로도. 그러니까 그건 크게 보면 사람도 쌓인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딘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자연도 대자연도 유기체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뭔가 압이 쌓이면 어떤 데는 터진다. 그게 명례수문 형충파의 이런 거에는 그 터지는 현상이고 해소되는 현상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든 학문에는 그러한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 그리고 심플하게는 그냥 만약에 이게 시월반에서 시는 현재의 스타트, 이 어떤 카오스 이론, 케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시반에서 그 사안의 일의 성패가 일단 딱 정해져 있어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렵냐 쉬우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현실적인 사안이 보면 되기는 되는데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 좀 되는 듯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용력들이. 그러면 이게 시간을 들여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애초부터 실현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체화용으로 보는 거예요. 체화용으로. 그래서 항상 체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8궁이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체가 그래서 항상 온전하게 살아있고, 작용을 하면, 현재는 좀 어렵더라도 항상 구성은 돌아가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아예 체가 본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그 일은, 진행되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떤 무엇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보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다 그대로예요. 종속 변수, 일반 변수, 이거 다. 1감정, 2감정, 3감정, 4감정. 설명을 다 한 건데, 이거를 여기다 이제, 뭘 했냐면, 궁과 동해하는 구성 숫자의 5행까지는 크게 안 봅니다. 안 보는데, 5행의 생극관계 이렇게 했는데, 그냥 흉살, 삼합선, 이런 거 봐서, 제1감정은 과거부터 현재의 전반부까지 벌어지는 상황. 이렇게 보고, 제1감정은 뭐였어요? 시반 본명성에서 아까 시하고 주는 주끼리, 종은 종끼리라고 했으니까 시하고 어디요? 월반. 시로부터 올라간다. 시반에 있는 거를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월반에 붙어 있는 숫자를 부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반기 상황. 조금 복잡스럽죠. 처음 들으시면 복잡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4단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5행의 생극관계나 흉살, 삼합선 이걸 보고 제2감정은 이렇게 시하고 월을 붙였으니까 주는 주끼리 종은 종이니까 일하고 년을 붙여가지고 일반에서 본명성에 위치한 궁을 연반에 붙어있는 글자를 부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후반기. 그렇죠? 이렇게 오름차순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얘기. 그러면 오름차순을 거쳤으면 내림차순으로, 그렇죠? 이렇게 연반에서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월반에서 시반 이런 쪽으로 미래 전반기, 미래 후반기 이런 쪽으로 4개의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 궁에 들어있는 숫자만 읽어주는 거예요. 궁에 들어있는 숫자만. 그래서 이게 1, 2, 3, 4 상황인데,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물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렇죠?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점을 치는 방법은 이렇게 그 청문단이 있고 입문단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안을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는 청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한 점을 찝어내는 거잖아요. 그 기준점을 무엇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응? 네. 근데 전분 이걸 예를 들어 상담업으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이 상담 받으러 올 때는 지금 현재의 기운, 시간을 이 시간에 매여 있는 공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하루 종일 내에서도 뭐 한 달 내내 중에서도 뭐 1년 내내 중에서도 왜 그 사람이 하필 이달에 오늘의 이 시간에 왔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 기운을 가지고 온 거거든. 그 구성은 그 시간 기운을 오버랩 해가지고 그 사람이 끌고 들어온 거거든. 이게 뭐냐면 인문단이에요. 어려우세요? 이게 하루 이틀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게 뭐지? 인문단. 인문단, 인문단. 내가 인문이 이거지, 문단이고 이 청문단. 그러니까 인문단은 딱 그 사람이 상담실의 문턱을 넘어올 때 이렇게 열어보는 거. 이게 인문단인 거고, 청문단은 내가 요청을 받았을 때예요. 들었을 때. 어떤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궁금사안에 대해서. 이게 청문단이에요. 둘 다 어느 거든지 잘 쓰셔도 돼요. 근데 또 내가 자점을 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치면 안 돼요. 자기적으로 또 치면 안 돼요. 여러 번 치면 안 돼. 그러면서 문득 치는 거야. 문득. 내 영감하고 천지의 에너지하고 매칭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해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이게 점도 누구 말로는 2만 번은 쳐봐야 도사경지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명리나 똑같아. 점학이나 경지가 점학을 배운다라고 해서 금방 내가 무슨 도사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흔히 말하는 이 점신도 응하는 이게 있어. 아니 그 제 말 맞습니다. 그냥 초짜한테 아무 점신이 응하지를 않아요. 아니 그럼 세상에 무슨 그 점신들이 뭐 할 일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가서 점수 알려주고 그러게. 그걸 물론 무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영어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것도 그 대자연의 기운하고 내 맑은 영 기운이 매칭이 되는데, 단지 이런 어떤 수단, 도구, 매개체 이걸 통해서 그 기운이 응감하고 응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학도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뭔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근데 뭔가의 의문사나 궁금한 사항이 생겼다. 그럴 때 한 번씩 딱 떠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사폰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책력 보고, 그쵸? 시구성 따져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쵸? 요즘은 편해요. 다 기본적으로, 특히 구성 같은 거는 아주 심플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간대의 숫자가 책력에 의해서 구성 숫자에 따라서 돌아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나머지 같은 것들은 조금 어렵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안을 내가 떠올린단 말이죠. 떠올리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조금 지난 거지만 지금 해도 유효합니다. 그렇죠? 유효한데 이 사람이 만약에 구자화성 본명성이 구였단 말이에요. 구였는데 뭔가의 사안을 내가 알고자 아니면 대점을 칠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싶어서 칠 수도 있고 궁금증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쳐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점을 치든 위탁점을 치든 대점을 치든 왜냐하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안이 그 사람 해당 사안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그렇죠? 55년이면 이거 빼면 그렇죠? 빼고 5는 10에서 10 빼면 0이잖아요. 그렇죠? 0이 나오면 그냥 9잖아요. 그렇죠? 본명성이 9인 거예요. 이 사람은. 55년생 좀 연세가 있으시죠? 본명성 9일 수도 있고 그 밑에 본명성 이를테면 갑진생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64년생이라든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뭔가 이때의 사안에 대해서 17시면 신시죠. 그쵸? 신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원래 4개 반이 나왔을 텐데